저는 박채린, 34살입니다. 중소게임 회사에서 라이브 PM으로 8년째 일하고 있어요. 2025년 봄, 혼인신고 직전까지 갔다가 결혼을 접고 비혼을 선언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3가지 물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3줄 일기 노트죠.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을 3줄로 적는 게 제 습관이거든요. 두 번째는 칼국수집 CCTV USB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양원 브로셔예요. 이 3가지가 제 결혼을 막았습니다. 노트에는 제가 예비 시어머니와 나눈 모든 대화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백정옥 씨가 전화해서 게임 만드는 일이 노름 만드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CCTV USB에는 그분이 저희 칼국수집에서 벌인 소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저희 가족을 모욕하고 보상을 요구하던 그 순간이요. 요양원 브로셔는 제가 받은 건 아니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건네려다가 놓고 간 거죠. 할머니 문제 해결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할머니와 둘이 살아왔어요. 할머니는 72살이시고 저희는 작은 칼국수집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이 제 삶의 출발점이거든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왜 결혼을 포기했냐고, 사랑하지 않았냐고. 아니에요. 최도연이라는 남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37살의 온화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랑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가족의 존엄을 걸에 조건으로 내세우는 결혼은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저희 3줄 일기 노트와 CCTV USB, 그리고 요양원 브로셔가 제 인생을 바꿨는지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을 맞을지 모르거든요. 2023년 4월의 일입니다.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헛소문이었죠. 아마 제가 개인적인 일로 며칠 휴가를 낸 걸 보고 누군가 지어낸 얘기 같았어요. 동기인 김선영이 제게 말했습니다. 채린아, 이런 소문은 한 번에 잠재워야 해. 괜찮은 남자 1명 소개해 줄게. 한 번만 만나서 사진 올리고 연애한다는 티 내면 소문 자동 정리될 거야. 선영은 법무팀에서 일하다 저희 팀으로 온 친구예요. 합리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편이죠. 그런 선영이 조건 최고라고 자신 있게 추천한 남자가 최도연이었습니다. 첫 만남 약속을 잡을 때부터 도연은 달랐어요. 보통 남자들은 언제 시간 되세요? 라고 대충 물어보는데 도연은 자신의 일정표를 캡처해서 보내줬거든요. 회의와 현장 점검 시간을 제외하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를 표시해뒀어요. 이런 식으로 일정 관리하시는 분 처음이에요. 건축 일이 워낙 시간에 민감해서요. 약속 시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실함이 묻어나는 대답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호감이었어요. 실제로 만났을 때도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차분했어요. 건축 얘기를 할 때는 눈이 반짝였고 제 게임 PM 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게임 서비스 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저들이 워낙 예민하잖아요. 맞아요. 위기 상황이 자주 생기는데 그때마다 빠른 판단과 소통이 중요해요. 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소개팅이라기보다 동료와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식사 중간에 도연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화면에 백 사장님이라고 떴는데 도연이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연락인가요? 아니에요. 어머니세요. 나중에 전화드리면 되니까. 그때는 단순히 어머니를 존칭으로 저장해둔 효자라고 생각했어요. 백 사장님이라는 저장명이 나중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될 줄 몰랐죠. 첫 만남은 좋았습니다. 소문을 잠재우려던 목적을 넘어서서 이 사람과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고요.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저희는 1년간 연애했습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연애였어요. 도연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제 일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낸 건 도연이었어요. 2023년 가을쯤이었나요?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채린 씨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고 싶죠. 다만 저에게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저는 도연에게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할머니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 그래서 결혼 후에도 할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것을요. 가족은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고, 그런 마음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연애하면서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 중에 백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오는 빈도가 너무 잦았어요. 하루에 서너 번은 기본이었죠. 도연 씨, 어머니가 자주 연락하시네요. 네, 우리 어머니가 좀 꼼꼼하세요. 아들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전화들 때문에 데이트가 자주 중단됐어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급하다고 하시니까 잠깐만요. 도연은 항상 죄송하다고 했지만 결국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조금 위축된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실속을 중시하는 분이에요. 도연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설명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실속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알뜰한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속의 의미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2024년 봄이 되면서 도연이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상견례를 하자고,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자고 했죠. 제 어머니가 채린 씨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그 말에 저는 긴장이 됐습니다.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왠지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도연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됐거든요. 2024년 5월, 예비 시어머니 백정욱 씨와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예약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분위기 좋은 곳이었지만 저는 긴장해서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백정욱 씨는 61살이셨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해서 인테리어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첫인상은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가 채린이구나. 도연이가 게임 관련 일한다고 했는데 PM이 뭐야?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게임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이라고,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라고요. 아, 그럼 노름 만드는 일 아니야? 요즘 애들이 게임 때문에 공부 안 한다고 난리인데.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직업을 노름과 연결시키다니. 도연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게임도 하나의 산업이에요. 채린 씨가 하시는 일은 굉장히 전문적인 거라고요. 그래. 요즘은 다 산업이지. 그런데 채린아, 너 혼자 사니? 아니요.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백정욱 씨, 눈빛이 변했습니다. 관심이 생겼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몇 살이야? 72살이세요. 아이고, 나이가 많으시네. 요양원 생각은 안 해봤어? 요즘 좋은 곳 많아.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차가운 게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라고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요? 할머니는 제 가족의 출발점이에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거든요. 그래, 효심이 좋긴 하지. 그런데 결혼하면 생각이 바뀔 거야. 시집살이가 뭐가 힘든지 알게 되면. 도연이 또 중재에 나섰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하지만 백정욱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칼국수집 한다며? 어디야? 성수동의 작은 집이에요. 성수동. 거기 요즘 뜨는 동네잖아. 칼국수가 맛있나? 저는 할머니가 40년간 지켜온 맛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백정욱 씨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40년 노하우면 대단하네. 그 비법을 브랜드화하면 대박일 텐데. 요즘 프랜차이즈 사업이 돈이 되거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의 칼국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계신 거였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그 순간 저는 이분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분인지 알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백정욱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채린아, 우리 도연이 잘 부탁해. 그 애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때는 시어머니의 애정 표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경고였다는 걸 깨달았지만요. 첫 만남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백정욱 씨가 갑자기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도연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 나가보니
백정옥 씨가 차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뒷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면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이거 한번 보고 생각해봐. 봉투를 열어보니 계약서였습니다. 칼국수 레시피 상표권, 이전 및 프랜차이즈 사용 계약서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서아가 카페 사업하는 거 알지? 거기에 칼국수 라인을 추가하려고 해. 너희 할머니 비법을 우리가 브랜드화해서 로열티를 너희한테 줄게. 제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백정옥 씨는 계속 설명했어요. 조건도 나쁘지 않아. 신혼집, 전세금이랑 차 한 대 우리가 준비해 줄게. 대신 할머니는 요양원 좋은 데로 모시고.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거래는 할 수 없어요. 거래? 이게 무슨 거래야?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지. 가족의 밥상을 계약서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의 칼국수는 40년간 쌓인 정성과 추억이거든요. 백정옥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체리나, 결혼은 합병이야. 자산이 오가야 하는 거라고. 너희가 가진 게 그 레시피밖에 뭐가 있어? 그 말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머니의 평생 비법을 거래, 대상으로 내놓을 수는 없었어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그런데 너무 오래 끌지는 마.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차에서 내리기 전에 백정옥 씨가 요양원 브로셔를 슬쩍 제 쪽으로 밀었어요. 이것도 같이 생각해봐. 할머니 나이에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께 이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뻔했거든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백정옥 씨가 레시피 계약서를 가져왔다. 결혼을 합병이라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도연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도연은 깜짝 놀라면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해 볼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성급한 행동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2024년 12월 점심 피크 시간이었어요. 할머니와 저는 손님들 주문을 받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정옥 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예고도 없이 말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처음 보는 분이라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저는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도연이 어머니세요. 아, 그래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할머니는 반갑게 인사하셨지만 백정옥 씨 표정은 차가웠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실망한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칼국수집이야? 생각보다 작네. 손님들이 있는 가게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하시니까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손님들이 계세요. 손님. 이 몇 명이 손님이야? 우리 서아 카페는 하루에 100명도 넘게 와. 그때부터 상황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백정옥 씨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그 레시피 얘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제안했잖아요. 할머니가 당황하셨어요. 레시피가 뭔 소리예요? 칼국수 비법 말이에요. 우리가 브랜드화해서 돈 벌어 드릴게요. 대신 어머님은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시고.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님들도 다 쳐다보기 시작했고요. 저는 급하게 백정옥 씨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가족끼리 얘기하는 건데. 너희가 우리 도연이 때문에 얼마나 좋은 조건을 받는지 알아? 신혼집에 차까지 준다는데.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제 칼국수는 팔 물건이 아니에요. 팔 물건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평생 이 좁은 곳에서 하루 종일 국 끓이면서 살 거야? 백정옥 씨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불편해하며 하나둘 자리를 떴고요. 어머님, 나가주세요. 영업에 방해가 돼요. 영업. 이게 무슨 영업이야? 하루에 몇만 원 버는데 우리가 도와주려는 거잖아.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72살의 작은 할머니가 백정옥 씨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세요. 손님들한테 민폐 끼치지 마시고. 뭐라고? 민폐라고. 우리가 너희 살려주려고 하는데 민폐라고 해. 백정옥 씨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보상해.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좋은 애인데 너희 같은 집안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저는 주방 뒤에 있던 CCTV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다는 걸 떠올렸어요. 손님 몇 분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고요. 할머니가 조용히 주방 앞 칸막이를 닫으셨어요.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손님들, 죄송합니다. 백정욱 씨는 계속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앞치마를 벗으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영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모욕죄랑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어. CCTV도 있고 목격자도 있으니까 증거는 충분해. 칼국수집 사건 다음 날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어요. 어머니한테서 상황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체리나,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셨어. 도연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연을 끊겠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게. 저는 도연의 눈을 보며 물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럴게. 체린이가 더 중요해.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 37년간 어머니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백 사장님이라고 저장된 전화를 한 번도 무시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걸요. 한 주가 지났어요. 도연은 여전히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백정욱 씨한테서 사과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을 통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는 말만 전해졌어요. 저는 도연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당신 설득보다 어머니 설득이 먼저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시간을 달라고만 했죠.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날 공원을 걸으며 저는 결정했습니다. 가족의 존엄을 걸에 조건으로 내세우는 결혼은 할 수 없다고. 도연 씨, 우리 헤어져요. 체리나, 다시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어떻게요? 어머니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아요? 37년간 당신을 키우신 분인데. 도연은 울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론 부족했어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1년 8개월의 연애가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백정욱 씨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영이 도와줘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승소할 수 있었어요. 제 3줄 일기 노트에 적힌 날짜별 대화 기록들이 진술 보강 자료로 쓰였고 CCTV USB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요양원 브로셔는 가족 관계를 투자 대상으로 보는 사고방식의 증거로 제출됐어요. 도연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정말 미안했고 체린이가 옳았어. 건강하게 지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2025년 3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칼국수집은 다시 예전 모습을 찾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분들도 찾아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체리나, 늦었지만 할 말이 있어. 집을 나와서 따로 살기 시작했어.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고 상담도 받고 있어. 연을 끊겠다고 했던 말은 진심이었어. 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미안했고 건강하게 지내. 저는 답장 대신 그 문자를 삭제했어요. 도연의 변화가 진심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결혼 안 할 거냐고, 좋은 사람 만나면 또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답해요. 저는 비혼주의자라기보다 유보주의자일지 몰라요. 그래도 제 가족과 저를 먼저 지키는 선택은 확실해요. 그날 아침 새벽 5시에 할머니와 함께 첫 손님을 위해 국물을 끓였어요. 40년간 지켜온 그 맛, 누구에게도 팔지 않은 그 비법으로 말이에요. 할머니, 오늘도 맛있게 끓였네요. 우리 체린이가 도와줘서 그렇지. 할머니가 웃으시며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셨어요. 저도 따라서 맛봤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칼국수 하나 주세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정성스럽게 칼국수 한 그릇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랑은 계속되지만 경계도 계속된다는 걸요. 제 책상 위 3가지 물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3줄 일기 노트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적히고 CCTV USB는 서랍에 잘 보관돼 있습니다. 요양원 브로셔는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그 기억은 남아있어요.
이것들이 제 결혼을 막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준 거였어요. 가족의 존엄, 나 자신의 가치,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들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 가족을 거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혼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결혼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게는 가장 옳은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와 함께 칼국수집 문을 열어요. 따뜻한 한 그릇의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보세요.